That invasion is here, Rhodey. And we can't even tell who the invaders are. 6월 21일 공개 예정인 시크릿 인베이전. Fury, why haven't you called any of your special friends? 어벤져스 프로젝트의 시작점에 있었던 천재 스파이 닉 퓨리가 세상을 구하는 이번 이야기는 올해 첫 마블의 디즈니 플러스 작품이자 명작으로 남은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 이후 다시 한번 첩보 스릴러 장르를 제대로 보여준다고 하는데, Well, Mama always said I was special.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 합니다. I'm in. 우선 공식적으로 확인된 기본 줄거리는 엔드게임 이후 지명수배 1순위가 된 어벤져스의 설계자 닉 퓨리가 접촉 없이도 원하는 인간의 모습으로 변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의 외계 종족 스크럴에 맞서며 시작되는 기밀 작전을 그린 작품인데, 스크럴 종족에 맞서 싸우는 이야기는 상당한 인기를 자랑했던 원작 코믹스 시크릿 인베이전의 기본 줄거리에서 착안된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원작에 대해 알아보자면, 당시 원작 속 시빌워 이후 각자의 이해관계 때문에 영웅들이 서로 적대시하는 상황이었고, 시빌워 직후에 발간된 더 뉴 어벤져스에서 일렉트라라는 히어로가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사망한 것은 일렉트라가 아닌 도대체 언제부터 일렉트라 행세를 하고 있었는지 알 수도 없는 스크럴이었는데, 이를 보게 된 아이언맨은 자신의 기술은 물론 온갖 휘황찬란한 마법과 염력을 사용하는 일루미나티 멤버들조차도 스크럴을 감지하지 못한 것에 충격을 받습니다. 즉, 무수히 많은 영웅과 그들을 움직일 수 있는 권력자들 중에도 충분히 스크럴들이 숨어있을 수 있다는 의미로 진실을 추적해가는 과정에서 판타스틱4의 리드 리차드가 알고 보니 스크럴이었던 행크 핌에게 기습 공격을 당하거나, 과거의 어벤져스와 엑스맨의 모습으로 영웅들이 단체로 나타나 자신들이 진짜임을 주장했지만 정작 원래 지구에 있었던 영웅들조차 자신들 중에도 스크럴이 숨어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저들 중에도 진짜 영웅과 스크럴이 존재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뒤섞여 마블 유니버스는 대혼란 파티에 갇히게 되었다는 게 이야기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럼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선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되느냐? 우리는 우선 이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닉 퓨리는 어벤져스 엔드게임 이후 그간 스크럴들과 시무주에서 활동하는 중이었는데, Everybody back to work! 우리는 이 모습을 스파이더맨 파프롬 홈에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Got my shoes! 배우 사무엘 잭슨은 그 이유를 동료 어벤져스 멤버들의 죽음을 보게 된 후 닉 퓨리는 지치기도 했고 현 지구에서 자신의 거취에 대한 고민을 하다 떠났다 라고 직접 밝혔는데, 때문에 스파이더맨 파프롬 홈에선 우리가 캡틴 마블에서 봤던 탈로스와 그의 아내가 각각 닉 퓨리와 마리아 힐러 모습을 바꿔 그들을 대체하고 있었습니다. The little boy handled it. Talos. Come off it. How was I supposed to know that the whole thing was fake? 즉, 인간과 스크럴들의 협력적인 관계가 잘 이뤄졌는데 왜 예고편을 보면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지느냐? 이는 1995년을 배경으로 했던 캡틴 마블의 결말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는데, 당시 전투가 끝나고 마리아 램보의 집에서 식사를 하던 중 캡틴 마블은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I'll help you find a home. Finish what Marvel started. 전쟁으로 갈 곳을 잃은 스크럴들에게 새로운 터전을 찾아주기 위해 캡틴 마블과 함께 떠나는 것이 영화의 엔딩이었는데, 이 당시 꼬마였던 탈로스의 딸 가이아의 성장한 버전을 이번 시크릿 인베이전에서 연기하는 배우 에밀리아 클라크가 밝히기를, 가이아는 난민의 신분으로 살아가며 강하게 성장했고 현재는 집을 찾아주겠다고 약속했던 닉 퓨리에게 화가 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캡틴 마블이 제안한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둘의 의견은 같았을 것이고, 즉 닉 퓨리의 책임이 생기는 것인데, 다시 말해 스크럴들은 95년부터 현재까지 약 30년 정도를 삶의 터전이 없는 상태로 살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메인 빌런은 가이아가 아닌 그래빅이라는 스크럴로 예고편에 등장하는 이 녀석입니다. 그래빅은 탈로스가 이끄는 스크럴 종족이 아닌 그 반대 세력의 리더로, 그들 종족이 내릴 수 있는 선택은 지구 사회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인프라와 자원을 차지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의견인데, 이번 시리즈의 감독인 엘리 셀림은 그래빅은 그저 폭탄을 갖고 있는 단순한 악당 테러리스트가 아니다 라고 밝히며, 이번 시리즈가 담고 있는 메시지의 이면에 특정 집단을 착한 편으로 특정 집단을 테러리스트로 규정한 것은 쉽다, 하지만 그 착한 편이라고 규정된 집단이 적으로 규정한 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쳐왔는지가 담겨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쉽게 말해 원인 없는 결과 없고 세상이 누군가를 규정하는 데는 이해관계가 얽히기 마련이라는 뜻으로, 단순히 선과 악의 대립이라는 이분법적인 이야기를 넘어 캡틴 아메리카 시빌워처럼 현실적인 이야기를 마블화해서 구현한 것입니다. 한편 이번 작품은 제작 과정에서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와 같이 정치적인 분위기도 담고 있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 중심에는 제임스 로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 토니의 친구이자 공군 중력으로 첫 모습을 드러냈던 그는 공군이자 어벤져스 멤버로
그리고 첫 워머신 착용으로부터 약 15년이 지난 현재는 무려 대통령의 오른팔이 되었는데 오히려 닉 퓨리가 그를 만나려면 몸수색까지 받고 나서야 가능한 상황입니다. 감독님은 이번 시리즈에서 제임스 로드는 전투 장비를 착용하는 인물이 아닌 정치적 인물이라고 표현했고 배우 돈치들은 기존 시리즈보다 적대적인 인물로 변한다 라고 캐릭터를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예고편에서도 닉 퓨리에게 You're the most wanted man on the planet. 라고 경고하는데 마블 페이지 5에는 제임스 로드를 주인공으로 한 아머워즈와 같은 작품이 제작 예정이기 때문에 그의 역할이 커지는 이번 시리즈부터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해볼 만한 소식은 이번 작품에서 현 미국 대통령을 맡고 있는 리슨의 사망 가능성인데 마블 관련 소식들을 접하는 분들은 현재 해리슨 포드가 얼마 전 돌아가신 배우 윌리엄 허트를 대신해 썬더볼트 로스 장군으로 대체되었을 뿐 아니라 향후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 미국 대통령이 된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겁니다. 작품마다 크고 작은 연계점들을 갖고 있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이고 당장 시크릿 인베이전 이후 개봉하는 작품들 중엔 국제 갈등을 주요한 주제로 다룰 내년의 첫 개봉 마블 영화 캡틴 아메리카 브레이브 뉴 월드 그리고 그 이야기의 연장선인 썬더볼트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인과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이번 작품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이번 작품에는 반가운 얼굴들도 돌아오는데 먼저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에서 사라졌다가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 잠깐, 그리고 스파이더맨 파프로모에서 스크럴의 변장한 모습으로만 확인할 수 있었던 마리아 힐입니다. 사실상 비중 있는 출연은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이 마지막이었는데 이번 작품에서 그녀는 사라진 닉 퓨리에게 숱하게 연락을 취했었으나 답장을 받지 못하던 중 스크럴 사태를 시작으로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 힐 배역의 코미 스멀더스는 이번 작품에서 마리아 힐의 더 깊은 이야기를 엿볼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 뿐만 아니라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 이후 미국 정부를 피해 도주를 시작한 전직 CIA 에버렐로스도 돌아오며 새로 등장하는 소냐 펠즈워스라는 인물도 있습니다. 그녀는 영국 정보부인 MI6의 고위 요원으로 닉 퓨리와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인데 오직 영국의 국가안보만을 위해 움직이는 인물이기 때문에 아군 혹은 적이라고 딱 잘라 표현할 수는 없지만 스크럴들의 침투에는 상당히 공격적인 태세를 취하는 인물입니다. 닉 퓨리는 스크럴들에게 알맞은 집을 찾아주지 못했다는 짐이 있기 때문에 그들 종족 전체에게 무작정 공격적인 태세만을 취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소냐의 경우엔 그들과 개인적인 연도 없기 때문에 손쉽게 그들을 지구를 침투한 외계인으로 규정해 종족 전체의 공격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는 것인데 그만큼 이번 작품은 종족 간의 국가 간의 정치적 이해관계 충돌이 기반에 깔려있고 누아르풍의 스파이 장르물이라는 점을 액션과 연출을 통해 보여줄 예정입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시크릿 인베이전은 마블에서 오랜만에 내놓은 묵직한 메시지와 분위기로 무장한 작품이라고 생각됩니다.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 당시 다른 캐릭터들에 비해 주목받지 못했던 캡틴 아메리카를 엄청난 CG 없이도 오직 이야기와 액션을 활용해 단번에 인기 캐릭터 반열에 올라넣었던 것처럼 시크릿 인베이전도 흥미로운 이야기와 숨막히는 액션으로 좋은 결말을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를 걸어보고 싶습니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볼륨 3가 엄청난 성공을 거두며 마블의 순풍이 불기 시작했는데 6월 21일 디즈니 플러스에서 단독 공개되는 시크릿 인베이전으로 그 열기를 이어나가기를 바라며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추천과 댓글 그리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삐맨이었습니다.